안녕하세요. 저는 58세, 29년차 두피 전문의 김성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9년간 연구하고 직접 경험한 정말 특별한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집에 있는 커피, 식초, 오일 이 세 가지만으로 탈모를 막고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배수구를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신가요?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불안해하시나요? 머리 감을 때마다 손에 감기는 머리카락 때문에 샴푸하기가 두려우신가요?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29년간 이 병원에서 매일같이 들어온 이야기니까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셨으니 저도 포기해야겠죠?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져요. 특히 우리 집안이 다 대머리라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29년간 연구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탈모는 유전이 아닙니다. 네, 정확히는 유전적 요소는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과 관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직접 본 놀라운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15년 전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저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35살의 김철땡 형제였는데 놀랍게도 형은 정수리가 훤히 보일 정도로 탈모가 진행됐고 동생은 20대 못지않은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예요.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두 사람의 생활 습관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형은 IT 회사에서 야근이 잦았고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했으며 두피 마사지를 매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5년 전엔 더 놀라운 사례를 봤어요. 45세 박모 씨는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들이 모두 대머리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머리숱이 아주 풍성했죠.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20살 때부터 가족력을 알고 미리 관리했어요. 매일 두피 마사지하고 천연 재료로 관리했죠. 남들이 유별나다고 했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안에 대머리가 한 명도 없는데 본인만 심한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요. 대부분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무리한 다이어트가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는 단지 가능성일 뿐 실제로 탈모가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8년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287개의 유전자가 탈모와 관련이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30% 미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환경적 요인, 즉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더 희망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2020년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서는 탈모 유전자를 가진 쥐들에게 특정 영양소와 마사지를 제공했더니 80%가 정상적인 모발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세 가지 비법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커피, 식초, 오일, 이 평범한 재료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영땡이라는 방송인 아시죠? 나이가 들어도 염색 없이 풍성한 머리를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매일 아침 서리태 콩물을 마시는 거예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도 자주 공개됐는데 정말 꾸준히 실천하더라고요. 또 개그맨 박명땡 씨 아시죠? 한때 탈모로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은 머리숱이 많이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검은 콩과 검은 깨를 꾸준히 먹고 두피 마사지를 매일 한다고 합니다. 이상땡 씨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는 남자의 생명이다라고 늘 말하시는데 비싼 샴푸보다 천연 재료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녹차로 머리를 헹구는 걸 즐겨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유명인들도 결국 값비싼 시술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천연 재료의 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9년간 연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9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 저도 탈모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정수리가 훤히 보이기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두피를 전공하는 의사가 탈모로 고민하다니 정말 창피했습니다. 더 절망적이었던 건 저희 아버지도 대머리셨다는 거예요. 나도 결국 아버지처럼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국내외 논문을 뒤지고 전통의학을 공부하고 세계 각국의 민간요법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 가진 놀라운 힘을 말이죠. 여러분, 혹시 TV 만물상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유명 연예인들을 20년간 관리해온 헤어 디자이너의 비법이 공개됐는데
바로 커피를 활용한 두피 관리법이었습니다. 그 헤어 디자이너가 바로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는 20년간 최고의 연예인들의 머리를 관리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저와 공유했고 저는 그것을 의학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커피의 놀라운 힘입니다. 15년 전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연구 발표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낭세포를 각각 0.001%, 0.005% 농도의 카페인에 노출시켰더니 모발 성장 속도가 30%가량 증가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4년 독일의 아돌프 클렘 박사는 카페인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적당한 양의 카페인은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시는 것보다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이 효과적인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병원에서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커피를 두피에 사용한 그룹은 대조군보다 탈모가 현저히 감소했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45세 최모 씨였는데 15년간 정수리 탈모로 고민하셨던 분이었죠. 아버지가 대머리여서 자신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늘 모자를 쓰고 다니셨고 가족 사진 찍는 것도 피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모자를 쓰지 않으셨더군요. 선생님, 제 정수리 좀 보세요. 까만 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내가 당신 머리에 씨앗이라도 뿌렸어? 라고 놀라더라고요. 아버지는 대머리인데 저는 이겼어요. 커피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머리 피부의 작은 혈관이 넓어지면서 영양분이 머리 뿌리까지 더 잘 가는 거죠.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세포에 힘을 줍니다. 머리 뿌리가 머리카락을 만들려면 힘이 필요한데 커피가 그 힘을 주는 거예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요. 셋째, 나쁜 물질을 막습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DHT라는 나쁜 호르몬이 있는데 커피가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인스턴트 커피 3스푼, 미지근한 물 3스푼, 식용유 1스푼, 꿀 1스푼, 샴푸 2스푼. 이게 바로 TV에 나온 그 비법의 재료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29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죠. 제가 특별히 만든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진한 블랙커피 100ml에 사과 식초 10ml, 거기에 아르간 오일 5ml, 마지막으로 꿀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설탕이나 크림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이것을 스프레이통에 담아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뿌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두피 마사지예요. 정수리, 헤어라인, 귀 뒤쪽까지 꼼꼼히 마사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인 식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식초의 효능을 알게 된 것은 20년 전 시골 할머니 한 분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78세의 고령이신데도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윤기가 났죠. 비결을 여쭤보니 50년 동안 식초물로 머리를 헹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딸은 식초를 안 쓰고 비싼 샴푸만 썼는데 50대에 이미 머리숱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같은 유전자인데 관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엔 그저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해보니 과학적 근거가 명확했습니다. 식초는 두피의 pH 균형을 맞춰주고 각질을 제거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특히 두피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정말 탁월합니다. 우리 두피의 정상 pH는 약산성인 5.5예요. 하지만 샴푸와 스트레스로 인해 알칼리성으로 기울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식초는 이런 pH 불균형을 해결해주는 천연 조절제인 거예요. 제가 10년간 추적 관찰한 환자 중에 인상 깊은 분이 있습니다. 52세 여성분이었는데 심한 지루성 두피염과 탈모로 고생하셨죠. 비싼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가발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두피가 너무 가렵고 머리도 계속 빠져요. 우리 엄마는 70살인데도 머리가 많은데 전 왜 이럴까요? 울먹이시는 그분께 저는 식초 헹굼법을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려움이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딸이 엄마 두피가 분홍색으로 변했네?
라고 하더라고요. 식초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물과 1대10 비율로 희석하세요. 샴푸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이 식초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헹궈주면 됩니다. 1분에서 2분 후 찬물로 마무리하면 돼요. 주의할 점은 절대 원액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진한 식초는 오히려 두피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2-3회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녹차와 커피 중 무엇이 탈모에 더 좋은지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둘 다 좋아요. 녹차 성분도 정말 좋거든요. 녹차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를 막아주고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항안드로겐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탈모 방지에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마시는 것보다는 두피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녹차에 있는 플라보이드 성분은 세정력이 정말 높거든요. 특히 탄닌과 플라보이드가 함께 들어있어서 강력한 세정과 함께 모공을 줄여주고 두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 오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2년 전 인도 아유르베다 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90세가 넘은 의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흑발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일 마사지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죠. 오일은 이런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의사의 아들은 오일 마사지를 하지 않았는데 50대에 이미 대머리가 됐다고 하더군요. 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관리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우리가 샴푸할 때 강한 계면활성제가 머리카락에 천연 보호막을 벗겨내요. 특히 40대 이후엔 두피의 유분 분비가 줄어들면서 머리카락이 더욱 건조하고 약해지죠. 제가 추천하는 오일은 세 가지예요. 먼저 아르간 오일은 비타민 E가 정말 풍부해서 손상된 머리카락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호호바 오일은 우리 두피의 피지와 가장 비슷해서 흡수가 정말 빨라요. 마지막으로 코코넛 오일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일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머리 감기 30분 전에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서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주시면 돼요.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세요.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한 후에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두었다가 샴푸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조합한 저만의 특별한 두피 관리법을 공개할게요. 이 방법은 제가 29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완성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머리 감기 15분 전에 하는 커피 스프레이예요. 블랙커피를 두피에 뿌리고 지문으로 마사지하는 거죠. 이때 정수리, 헤어라인, 귀 뒤쪽까지 꼼꼼히 마사지해 주세요. 커피의 카페인이 모낭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머리 감기 10분 전에 하는 오일 트리트먼트예요. 머리카락에만 오일을 발라서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샴푸의 강한 세정력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샴푸 후 마지막에 하는 식초 린스예요. 샴푸와 일반 린스를 마친 후에 희석한 식초물로 마지막 헹굼을 하는 거예요. 두피의 pH를 정상화하고 큐티클을 닫아서 윤기를 더해줍니다. 이 3단계를 일주일에 2-3회 실시하면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찾아오신 48세 김모 씨는 심한 원형 탈모로 고민하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500원짜리 동전만한 탈모반이 3개나 있었죠. 선생님, 회사도 못 가겠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우리 집안은 탈모가 없는데 왜 저만 이럴까요? 그분의 생활을 들어보니 하루 4시간밖에 못 자고 커피를 하루 10잔씩 마시고 스트레스가 극심했더군요. 유전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문제였던 거죠. 6개월간 3단계 관리법을 실천한 결과 탈모반이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커피랑 식초, 오일만으로 된 건가요? 직장 동료들이 비싼 치료 받았냐고 물어봐요. 유전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또 다른 환자인 55세 이모 씨는 폐경 후 급격한 탈모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빗질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요. 이제는 수치 반도 안 남았어요. 우리 엄마는 80살인데도 머리가 많은데 3개월 후 그분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머리카락이 솜털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남편이 당신 머리에 뭔 일 있었어? 라고 놀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였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탈모에서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0%예요. 그러니 계속 빠지는 소중한 내 머리카락들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올바른 샴푸법을 알려드릴게요. 29년간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탈모는 잘못된 샴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머리를 감기 전에 마른 상태에서 부드러운 브러쉬로 엉킨 머리를 풀어주세요. 이때 두피의 각질과 노폐물이 1차적으로 제거됩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미지근한 36-37도가 딱 좋아요. 뜨거운 물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찬물은 노폐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하거든요. 샴푸하기 전에 1-2분간 물로만 충분히 적셔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와 유분의 70%가 제거돼요. 샴푸량은 500원 동전 크기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두피에 올려주세요. 마사지할 때는 절대 손톱을 사용하지 마세요. 지문 부분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두피 전체를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정수리와 헤어라인은 탈모가 시작되기 쉬운 부위이므로 더욱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셔야 해요. 헹굴 때는 샴푸 시간의 2배 이상 꼼꼼히 헹궈야 합니다.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되거든요. 나이별로 관리법도 조금씩 달라요. 30-40대는 스트레스와 호르몬 변화가 정말 심한 시기예요. 이때는 커피 스프레이를 매일 사용하고 주 2회 오일 트리트먼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40-50대는 두피의 유분 분비가 확 감소하는 시기예요. 오일 트리트먼트를 주 3회로 늘리고 식초 린스로 두피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50대 이상은 혈액순환이 많이 저하되는 시기입니다. 커피 스프레이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두피 마사지 시간을 더 늘려주시면 좋아요. 29년간 환자들을 보며 발견한 최악의 습관들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젖은 머리로 자는 거예요. 습한 환경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뜨거운 드라이어 사용도 정말 안 좋아요. 두피와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야 합니다. 잦은 염색과 펌도 문제예요. 최소 3개월 간격을 두어야 두피가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도 정말 위험해요. 스트레스는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머리를 감아도 금세 기름지는 경우, 두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비듬이 심하거나 가려운 경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는 경우, 가르마가 넓어지는 경우, 베개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비결은 정말 간단해요. 29년 전부터 시작한 이 3단계 관리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했던 40대 초반, 병원 경영과 육아로 정신없이 바빴을 때도 이 습관만은 지켰어요. 덕분에 동기들이 하나둘 탈모로 고민할 때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한 두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카페인 샴푸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꿀 1스푼, 식용유 1스푼, 물 3스푼, 분쇄한 커피 3스푼에 일반 샴푸 2스푼을 섞으면 간단하게 커피 샴푸를 만들 수 있어요. 사용법은 미온수로 두피를 충분히 적신 후에 거품 낸 커피 샴푸를 두피에 적당량 도포하고 구석구석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물로 헹구어 내면 됩니다. 녹차도 정말 좋은 재료예요. 녹차에는 비타민 D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모발을 윤기 있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발이 많이 손상된 상태라면 계란 노른자와 같은 단백질 성분을 첨가하면 천연 트리트먼트제로 활용할 수 있어요. 녹차 헤어팩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가루 녹차 1큰술에 계란 노른자 1개를 섞어서 팩을 만들어요. 두피 전체에 골고루 빗을 이용해서 발라주고 스팀 타월로 머리를 약 30분간 감싸고 샤워 캡을 착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29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단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다가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포기하십니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귀찮아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를 아시나요? 한 달에 약 1.2cm입니다.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오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29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좋아진 사람과 안 좋아진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예요. 꾸준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커피 스프레이 한 방울, 식초 헹굼, 오일 마사지, 이 간단한 것들을 매일 하는 사람과 가끔 하는 사람의 차이는 1년 후에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저 집에 있는 재료로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유전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머리여도 할아버지가 대머리여도
여러분은 충분히 풍성한 머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피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두피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두피 건강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식초 한 스푼, 오일 몇 방울. 이 간단한 재료들이 여러분의 두피를 살리고 자신감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매일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머리 감기 전 커피 스프레이 한 방울로 시작하고 식초물 헹굼으로 마무리하시고 오일로 머리카락을 보호하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은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 풍성한 머리카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환자를 보며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머리 감기 전 한 방울의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